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잭슨홀 미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파월은 9월 금리 인하를 우리에게 확실히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만에 달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달러의 전망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와 연동되어 증시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저의 사견을 담아 한꺼번에 정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파월 형은 인플레이션과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2년 전 잭슨홀 미팅 자리에서 이분이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다시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인플레 잡을 수 있다고 했지. 내가 그 어려운 것을 드디어 해냈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플레와 싸웠었던 연준 의장이 몇 분 계셨습니다. 아서 번즈와 폴 볼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때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었던 시기였는데요. 아서 번즈는 치솟는 물가를 보고 기준금리를 13%까지 올리면서 시장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빨간색으로 표기된 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춤으로써 결국 시간이 흘러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활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후임인 폴 볼커는 달랐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보고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었고요. 그 이후 꾸준히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완전히 물가를 때려잡은 이후 기준금리를 완전하게 낮췄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상태만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기에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한 것은 아서 번즈의 길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만약에 인플레가 재발될 기미가 보이면 금리 인상까지는 못할지라도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기준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파월은 아서 번즈와 폴 볼커 중간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어느덧 4.3%까지 올라왔는데요. 실업률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면 과거 2001년 IT 버블 터지기 직전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가 오기 직전과 비슷한 추세로 상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하여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높으신 분들이 대놓고 우리 경제 어렵다고 말하진 않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심한 것도 그렇고 어쨌든 경기 자체가 어려운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좋지 않고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역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조건이 달러 약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부러지고 있죠. 미국의 기초 체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달러 약세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스스로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금리 인하를 시도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화폐 가치는 상대적인데요. 최근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엔화 강세와 함께 달러 약세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몇몇 이벤트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달러가 위로 튈 수는 있겠지만 달러 약세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 달러 약세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개의 이벤트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인데요. 잘 움직이던 달러가 7월 11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3%가 나오면서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에 장대 음봉이 몇 방 나왔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8월 둘째 날 미국의 부진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제 고용이 무너졌으니 연준에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 인덱스에 추가적인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쐐기골을 넣어주면서 추가적인 달러 장대 음봉이 나온 것입니다. 세 번의 공격을 이렇게 받아버리니 달러가 항복하면서 쓰러져 버렸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몇 개 발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고서 발표에는 어느 정도 잡음이 끼어 있다고 봅니다. 7월 말 일본의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엔화의 강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가 하락했죠. 이때 엔화 강세 분위기가 달러를 더더욱 약세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왔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터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달러의 약세는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를 제외한 다른 날짜인 7월 달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 8월 달의 잭슨홀 미팅을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러셀 지수가 달러 인덱스와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7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을 때 처음으로 장대 양봉이 한 방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을 때 어떤 자산보다 러셀 2000 지수는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있었을 때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1%대 상승을 보여줬지만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는 이보다 훨씬 큰 3.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이고 그동안 성장이 눌려 있었던 중소형주들이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맞이하여 이제는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는 IW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비하여 미국 중소형주에 투자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이것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저라면 오렌지색으로 표기된 51선 아래에서 느긋하게 잡아가는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러셀 지수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지난 1분기 때 아무도 러셀 지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 나홀로 러셀 2000 지수를 매수하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중소형주의 시대가 오는가? 이러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신 분입니다. 바로 월가의 구루 중 한 분인 드러켄 밀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4년 1분기 때 IWM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보고서를 보면 2분기 말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보니 중소형 ETF를 다시 모두 팔았더라고요. 드러켄 밀러의 2분기 때 가장 많이 판 주식으로 IWM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6월 30날 기준으로 드러켄 밀러의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지금 8월에서는 무언가는 다시 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드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골드는 달러와 반대편에 서서 움직이는 자산으로 유명합니다. 7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을 때 골드는 어느 정도 양봉이 나왔고요. 바로 그 다음날 신고가를 경신해 버렸습니다. 하루가 늦었지만 어느 정도 달러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잭슨홀 미팅이 있었을 때에도 금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줬죠. 시장에서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금의 강세에 베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글로벌 정세가 불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죠. 이런 불안한 환경은 안전자산인 금의 강세를 불러올 만한 요소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유망한 자산은 바로 한국 주식인 코스피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움직인다면 상대적인 원화 강세가 나올 수 있고요. 이로 인하여 외국인들은 한국의 유망 기업들을 싹쓸이하는 모습을 과거에 보여줬었습니다. 제가 파란색 선으로 표기된 달러가 약세를 보여줬었던 구간을 주황색 박스로 표기해 봤습니다. 이렇게 표기하고 나니 달러가 약세였었던 적이 거의 없었네요. 어쨌든 달러 약세 구간에서는 초록색인 코스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이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는 그러한 달러 약세 구간이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기업들을 외국인이 매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할 것이고요. 내수 기업보다는 수출 기업 중심으로 매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회사들을 잘 찾아서 매수하는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제가 장담 드릴 순 없겠지만 아마도 달러 인덱스 100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최대한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100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달러가 무한정 약세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미국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성장을 도모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달러는 강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왔었을 때에도 1년 정도 달러 약세를 보여줬다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달러 강세를 만들어 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를 담고 싶으신 분들은 달러 인덱스 100 이하인 구간에서 적절하게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은 역사적인 통화 정책 변화가 나타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증시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날이 갈수록 투자 난이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앞으로 살펴봐야 할 3가지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달러의 미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오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골드,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